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보드게임은 콘더티어 용병대장이라고 하는 보드게임입니다. 2인부터 6인까지 할 수 있고요. 여기 옛날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해서 전투를 벌이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3인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도시 4개를 점령해야 되고요. 이렇게 인접한 도시 4군데를 점령하면 게임이 끝나고요. 4에서 6인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도시 3개를 점령하면 이기게 됩니다. 인접 도시를 이렇게 점령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마커, 여기 용병 대장 마커인데 나이가 좀 어린 친구가 요걸 가지고 첫 시작을 하고요. 자, 이 도시 중에 한 곳, 전투가 벌어질 곳에 놓으면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2개가 놓이면 인접한 데 놓지 않도록 해야겠죠. 게임이 끝나니까. 자, 전투가 일어날 곳을 일단 지정을 해 주시고요. 카드는 모두 10장을 나눠줍니다. 카드가 좀 길쭉하니 좀 색다르게 되어 있죠. 용병 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는 1부터 10까지 쓰여져 있고 몇몇 카드는 특수 카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용병 카드를 다 섞어서 10장씩 나눠줍니다. 한 라운드는 여러 번의 전투로 이루어지는데요. 전투 한 번에 이 카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전투가 벌어져서 누군가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일 때, 한 명이 되고 나면 카드를 다시 나눠줍니다. 근데 카드를 나눠줄 때에는 기본 10장에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도시당 2장씩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도시를 점령할수록 카드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투에 또 훨씬 유리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도시를 점령했다면 저는 14장을 다시 받겠죠. 그 전에 이제 손에 들고 있던 마지막 한 사람은 다 버리고 다시 섞어서 10장씩 나눠주고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명만 손에 카드를 들고 있을 경우에 다시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 방식은 쉬워요. 용병 대장이 도시를 정하고 용병 대장부터 카드를 한 장 냅니다. 카드를 한 장 냅니다. 용병 카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면 되고요. 앞에 내면 되고요. 여기에 계속 누적이 되어서 더해 나가면 되겠고요. 난 못하겠다. 그럼 패스하면 되겠습니다. 패스한 사람은 여기 전투에 더 참여할 수 없고요. 이 전투에 참여했던 이 카드들은 다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10장의 카드가 거기에서 점점 줄어드니까 그 다음 전투에서는 또 참여하기 점점 좀 힘들어지겠죠. 그러다가 이 용병 카드를 다 썼을 경우에는 용병 카드, 이 숫자로 되어 있는 카드가 다 없을 때에는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버리고 대신 그 다음부터는 전투에 참여를 하지 못하겠죠. 또는 용병 카드가 없다면 카드를 버리는 것 대신에 다음에 그 전투에 참여해서 특수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점을 잘 고려해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해서 빨리 끝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겠죠. 자, 이게 숫자가 쓰여져 있는 거는 1부터 10까지 용병 카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 몇몇 특수 카드가 있는데요. 그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요거는 고수 카드라고 해서요. 북치기예요. 사기를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용병의 점수가 2배로 되고요. 4카드에만 해당됩니다. 4카드만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2배가 돼요. 4점이 되겠죠. 4점. 이렇게 4점이 되겠습니다. 2배로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겨울 카드는요. 겨울 카드는 용병을 1점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의 용병이든 간에 다 1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 7인데 고수 카드로 인해서 14점이 되겠죠. 14점인데 이 겨울 카드가 되면 다 1로 변해요. 그래서 1, 1의 2배니까 4가 되겠죠. 1, 1의 2배니까 4. 이렇게 변합니다. 이 겨울 카드의 능력이고요.
이게 장수로 밀어붙이게 되겠죠. 자, 만약에 고수 카드가 없다면 그냥 2점이 되겠죠. 네, 겨울 카드의 무서움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여걸 카드라고 합니다. 여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요. 겨울 카드나 이런 고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걸 카드는 이런 겨울이나 고수 카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냥 10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그 허수아비라고 해서 카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카드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꿔갈 때 이 카드는 바꿔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요 카드는 허수아비 카드라고 하는데요. 요 카드를 내려놓고 용병 카드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이 카드는 가지고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허수아비 카드는 고수 카드나 뭐 다른 걸로 바꿀 수 없고 용병 카드만 가져오거나 그냥 버리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항복 카드예요. 요 항복 카드를 내면요. 그냥 즉시 전투가 끝납니다. 전투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이기고 그냥 끝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 카드를 내면 일단 더 센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가지도 못하고 그냥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만약 빨간 나라가 2개 얻었는데 여기서 만약 유력하다라고 했을 때 다른 뭐 초록이나 노랑 팀이 좀 약간이라도 우세하다 그럴 때 이걸 내버리면은 그냥 나라가 다른 곳을 바뀌겠죠. 그래서 항복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즉시 전투를 끝낸다. 전투력을 비교해서 전투를 끝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카드는 주교 카드고요. 이번 전투에서는 전투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다 협상해서 끝내서 사용한 카드를 다 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카드예요. 이 카드는 그냥 전투를 따지지 않고 그냥 무승부로 해서 이 도시에서는 전투를 결정짓지 않는다. 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보통 3장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인용 같은 경우에는 4도시, 그 다음에 4, 6인 같은 경우는 3도시 이렇게 점령을 하면 게임이 끝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라운드가 끝나면 10장, 도시마다 2장씩 추가 이렇게 해서 카드를 받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병 대장은 왼쪽으로 계속 넘어가시고요. 전투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도 이거 굉장히 힘싸움 하면서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추억을 떠올려 보시면서 용병 대장 콘도티어 한번 플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반에 가면 서로 협상 게임이 돼버리는 경향도 있어요. 서로 협상도 해가면서 한 명을 몰아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 좋은데 카드를 직접 교환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배신이나 어느 정도의 협력이 필요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인부터 6인까지 할 수 있는 일종의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 카드 비딩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미있는 전투력을 비교하는 게임 콘도티어 용병 대장이었습니다. 재미있는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